우린 어느 날 인간이 가진 규율과 법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나는 전부터 법률이 인간을 파멸시킨다고 생각했으므로 그 얘기를 해주었고, 후이놈은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어떻게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가 물었다. 인간이 이성적 동물이라면 자연과 이성은 이미 그들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었을 텐데 왜 법과 규제가 필요할까? 후이놈은 내 얘기를 들으며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그 말에 바로 반박했다. 그들에게 지성과 학식은 결국 자기 합리화와 자기 이기주의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습득되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그리곤 대개의 직업인들이 자신의 직업으로 이성을 악용한다고도 얘기했다. 경제적 이익과 부가가치를 위해 생존하는 것이 일반적 인간의 삶의 형태란 걸 후이놈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식과 이성을 내세운 문화적 선각자 집단의 삶의 모순된 방식을 설명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었다. 즉, 의사나 학자, 평론가, 예술가, 정치가, 철학자 같은 부류들도 모두 자신의 이익을 앞세워 작업하면서도 그것을 공익을 위해 한다고 말해줬다. 의사는 죽어가는 이가 앞에 있어도 보증서나 조언을 받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으며, 교수는 수강 신청서나 월급을 받지 않으면 절대 가르치지 않았다. 기자나 평론가, 저술가들은 원고료나 급여를 주지 않으면 결코 사실을 알리거나 평론하거나 지식을 저술하지 않았다. 예술가들 역시 판매와 수입의 끈앞을 놓지 못하고 자신의 예술 행위에 이기적 손익을 따지며 다음 작업을 준비한다. 인간 세상에서 지성과 학식과 예술은 결국 공익을 위해 축적되고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편리한 삶을 위해 체득되고 악용된다. 후이놈은 인간들이 왜 같은 자연 안에 살면서 고루 평등하게 나누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의아해했다. 나는 이렇게 설명했다. 한 인간이 재물을 습득하면 그것에 비싼 값을 매기고 그것을 타인이 쉽게 가지지 못하게 독점하여 물적 가치를 높여놓는다. 그러면 그는 그것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을 길을 얻는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돈을 빼앗고 즐긴다. 가난한 사람들 1000명이 있다면 부자는 1명 정도뿐이다. 소수의 사람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다수의 사람들은 적은 급료를 받으면서 노동을 한다. 그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은 비참하지 않을 수 없다. 후이놈은 반문했다. 모든 동물들, 더구나 다른 동물을 지배하는 동물은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어 쓰는 권리를 지닌다. 그런데 왜 나누지 않고 불평등하게 소유하며 독점하는가? 후이놈 나라엔 하늘이 항상 아름다운 공기로 감싸여 있었다. 후이놈이 호흡하며 내뿜는 아름다운 공기의 요소와 자연이 후이놈에게 쥐어주는 공기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오염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 매일매일 더 맑은 공기를 창조해서 그것을 후이놈 나라를 감싸고 있는 위성들이 반사하고 흡수하며 찬란한 빛을 자유자재로 비춰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후이놈들은
자연 속에서 공기와 한 몸이 되어 그 우주 안에 살고 있었다. 그는 재난이 인간들에게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인간들은 서로 상반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배가 고프지 않을 때에도 먹거나 목이 마르지 않을 때도 마시며 밤새도록 독한 술만을 찾으면 게으르고 몸이 부으면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게 된다. 창녀가 병에 걸리면 함께 자는 인간들의 뼈를 썩게 만든다. 이러한 병들이 다른 질병과 함께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전해진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여러 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후이넘은 평등하여야 할 생명체인 인간들이 서로 지위를 만들고 계급을 확보하며 서로를 규제하고 통치나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약자를 보호라는 차원에서 탄압하는 것에 대해 흥미를 가졌다. 그리고 그 통치자나 지배계급은 어떤 인물인가 대해서 물었다. 나는 그들이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 동정과 분노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적어도 부와 권력 그리고 호칭에 대한 욕망을 제외하고는 다른 아무 것에도 인생의 목표를 두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그들은 언제나 목적에 어울리는 말을 사용한다. 듣는 사람에게 거짓을 이야기할 목적이 아니면 진실을 들려주지 않는다고도 비아냥거렸다. 거짓이라고 말하자 후이넘이 내게 물었다. 거짓이란 게 무언가 하고, 나는 인간이 어떤 이익을 위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다르게 말하는 것을 거짓이라 한다고 얘기했다. 그 말에 후이넘은 어이없게 웃었다. 언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따라서 이것을 보고 이것이라 하고 저것을 보고 저것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의 용도일진데, 그 원칙이 파괴되어 이것을 보고 저것이라 하는 거짓말이라는 개념이 공동체 언어 사회에 용납된다면 언어라는 것의 기본 용도 자체가 혼란이 오지 않겠냐고 했다. 즉 세상은 진실과 사실만으로 구축되어야만 그것이 소통의 기본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진실이나 사실 아닌 어떤 형태의 말과 행동이 교류하게 되면 모든 것은 질서를 잃고 그 세상 구성의 기본부터 파괴시켜버린다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비참해졌다. 인간의 지식과 이성, 그리고 언어력과 화술마저도 욕심의 산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라크 전쟁의 총경과 그리고 자이툰 부대의 조속한 철군을 요구하는 작은 평화 행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 자이툰 부대는 다시 1년간 파병 연장을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동의하에 다시 한 번 더 전쟁의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라크에서의 전쟁, 무수히 죽어가는 공포와 분노와 슬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라크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것이 총과 군대뿐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슬픈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진짜 평화를 얘기한다면 적어도 전쟁으로 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라크 사람들에게 총과 군대가 아니라 평화의 인상, 빵과 식량과 의약품,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라크에서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자 무수히 많은 이라크 민간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 주요한 책임자이고, 또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착취와 억압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방문한다고 한다. 거기에 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위에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을 알다시피 미국의 조사를 보면 60% 이상이 잘못된 전쟁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파병 연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수도 바그다드에서는 소리가 나는 나라에서 4시간 이상의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수도가 작은 행동이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파병 연장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담는 행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억 달러의 미국 예산이 소요되면서 지난 카트리나 허리케인에서 그 대처도 늦다라고 하는 오히려 전쟁 비용 때문에 그것에 복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혹까지 붙여서 반전 여론이 점점 강해질 게 뻔합니다. 저희는 작은 행동이지만 매주 하고 있는데요. 지켜보시면서 동의하신다면 저희가 하는 행사에 좋게나마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반대하는 그 마음을 엽서에 담아서 써주시면 저희가 각각의 국회의원들 앞으로 보내서